광범위한 거라서 다 선생님들 바로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라 9,008개 여기 지금 보면 9,008개를 하도라고 저기 낙서라고 하고 3,008개를 하도라고 저기 하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한 번씩 듣고 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책 볼 때 이해가 좀 빨리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고금 이치라 나왔던 것도 남쪽이라 나오고 북쪽이라 나오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선천수 수천수 나온 거 얘기 아까 했듯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세요. 이게 이제 아홉 지금 여기가 아홉 칸이 이렇게 그 구공도인데 구공도 아홉 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지구 원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도깨고 낙서곡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그냥 그리고 주요 계사전 이런 거고 이거는 뭐 너무나 뭐 무슨 책이나 볼 때마다 전부 있잖아요. 무국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일양 이름이 돼서 사상이 나오고 이제 8개가 됐다. 요거는 선천 8개예요. 건태이지 손감 간호는 일건천부터 8군지까지 1건천부터 8군지까지 사연은 괴만 봐도 알고 글만 봐도 알고 숫자만 봐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을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림 뭐 집 모양도 그림이고 산 모양도 그림 상이잖아요. 그 상을 갖고도 주역은 그 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괴 그림 음효이냐 양효이냐 음효양효에 양효가 들어있느냐를 따라서 이렇게 본다는 걸 갖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8개가 이제 64개가 됐고 이렇게 64개 건태이지 송강강권 이렇게 되고 이건 너무너무 많이 공부도 했을 뿐더러 이해를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셔갖고 한 번씩 더 들어야 된다는 거. 이래서 보면 사계절이 나왔고 사계절이 12달로 만들어지고 12달은 또 15일씩 그걸 후라고 하죠. 절후 그 앞에와 뒤에 그래갖고 이제 보통 5일 다리로 가다가 12개월로 가고 그 다음에 24절기 24절기 보름달을 얘기하고 이 72후는 5일을 쪼개서 하면 72가 돼요. 대부분 72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 태극기가 네. 뭐 우리나라 그 8개 그걸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시나요? 태극기 만들어진 거는 그냥 보통 기본은 이제 8개의 괴상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8개 괴상이 8개를 다 갖다 집어넣은 건, 감, 간, 곤만 했어요. 이 8개는 건, 감, 간, 곤이에요. 건이라고 하는 하늘 건, 그 다음에 감, 간, 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그리고 간은 막내,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그렇게만 가지고 건강감군으로 했는데 태극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통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태극은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면서 한번 그때 할게요. 소식괴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역 설계전을 이렇게 사정괴가 되고 여기 감, 진, 리, 태를 사정괴라고 해요. 사정괴는 사정괴가 사유괴가 있어요. 정괴라고 하는 것은 좌오묘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오묘유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팔방을 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72라고 하는 건 72후를 잘 생각하죠. 우리가 72가 굉장히 또 이 숫자도 그런 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 저기 나라가 그 내려온 곳이냐면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뻗쳐서 내려와요. 뻗쳐서 내려와서 그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또 설명이 쭉 들어가요. 그 줄기 할 때. 뭐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줄간맥이 내려와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지리산까지 가요.
그 지리산까지 가는 게 72예요. 그 숫자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72 후가 5일씩을 우리가 후라고 그러거든요. 5 단위를. 그리고 10을 뭐라 그래요? 순이라고 하잖아요. 3은 뭐예요? 3. 1, 2, 3.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 보통 10이라고 하는 것은 초순, 중순, 말 이렇게 얘기할 때 10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5단위도 계속 우리는 쓰거든요. 그 5단위라는 숫자가 뭐냐면 오행이죠. 오행이 계속 가는 게 72개 가면 끝나요. 근데 그 봉우리가 지리산까지 가면 72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보다 더 많지만 특별한 봉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방위, 8개 방위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후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태극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남쪽이라고 해갖고 리괴예요. 여기가 리괴고 여기는 감괴예요. 그러면 여기 리라고 한 요곳에서 이 감이라고 한 요곳에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로 나가죠. 근데 음력으로 치면 그때가 12월 21일, 2일, 3일 요때가 무슨 뭐냐면 동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때 이 동지라고 하는 게 음이 가장 커서 여기가 지금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음이라고 하죠.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이거 없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까맣게 돼 있는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음이 큰 거죠. 또 여기는 양이 시작을 해서 양이 커져서 여기까지 가죠. 여기는 하지점이에요. 항상 2분 2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2분 2지는 2분 2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은 춘분과 추분은 뭐예요? 밤낮이 같은 거예요. 사람이 딱 걸리고 있으면 3월 22일, 그 다음에 9월 22일 그쯤이에요. 그리고 그걸 분이라고 해요. 추분과 춘분이에요. 그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분이라고 하죠. 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살고 있는데 2분 동안의 그 기간은 음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로 갔을 때는 하지, 거기서 다시 또 가서 하지까지 가면 뭐 양이 가장 커져 있어요. 하지까지 가면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음으로 하나씩 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지는 요기점이 하지예요. 6월 22일쯤이에요. 그럼 6월 22일 하지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음력으로는 그때가 언제냐면 7월 7석이 지나고 나서예요. 7월 7석 지나고 나면 대부분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서라고 그래요. 처서가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찬바람이 약간 불어오려고 하니까 입이 삐뚤어진다 그러죠. 근데도 요새는 더위가 말도 못해 물려요. 근데 그 절기력은 또 그렇게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때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가 이제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래서 밤 길이가 조금 길어졌죠. 더 길어졌죠. 이 밤 사이를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쯤 가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여기쯤 가면 사실 반반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반반. 그러고서 여기로 내려왔더니 이 길이가 이렇게 갔어야죠. 그래서 여기쯤 갔더니 이때는 뭐예요? 12월 양력으로 12월 22일 양력과 절기력은 거의 같이 가요. 하루 차이. 2월 4일이 대부분 입춘이 돼요. 어느 날은 2월 5일 날이 될 때도 있고 어느 날 2월 3일이 될 때도 있는데 그때 2월 5일이 될 때 같은 때는 거의 뭐 자정이라든가 2월 4일에서 조금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음력은 우리가 변화가 많잖아요. 음력은 왜 그래요? 29, 30을 만들어서 한 것이 돌아가다 보니까 2, 3년에 한 번씩은 달이 한 채로 남잖아요. 윤이라고 하는 달이. 그리고 양력은 365일을 쪼개서 이렇게 가다 보니 2월 28일로 정해놨는데 조금씩 남는 것이 4년, 5년마다 한 번씩 그 일만 한 번씩 29일 가주면 돼요. 근데 절기력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시간 타임에 따라서 근데 그 월권을 잡는 건 월건이라고 하잖아요. 월건이 입춘.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시기가 뭐예요? 지금 이 시기가
몰라요? 개구리가 울었어요. 경칩이라 그래요. 경칩. 2월달을 경칩이라 그래요. 경칩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청명이 와요. 그럼 청명이 오는 그 날짜와 경칩이 오는 날짜와 이렇게 그 입춘이 쓰는 날, 그런 날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냐면 진이라고 하면 진이 진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들? 진 자축인묘 진이거든요. 자축인묘 진인데 이 진이 자부터 사실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부터 시작해서 인이라고 하는 대로 해서 진은 여기고 사오미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양을 우리는 사용을 해요. 근데 진이라고 하는 진은 성을 얘기해요. 진성. 별성이 되기도 해요. 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그 진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칠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것이 자루에 딱 찼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월권이 바뀔 때예요. 월권이 바뀐다는 것은 입하 뭐 저기 아이파 이런 게 아니라 입춘 그 다음에 경칩 청명 이렇게 월권이 바뀔 때가 그런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기운이 가면 그때 기운은 서늘해진다 아니면 이때는 바람이 분다 이때는 뭐 더 따뜻해진다 이런 게 그 별자리와의 관계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지구한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때 우리는 또 태어난 거고 연월일시에 맞춰서 그게 사주예요. 근데 그 사주 그걸 가지고 별자리를 가지고 보는 방법의 공부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무궁무진하게. 근데 그 중에 우리 공부할 학습은 이제 풍수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풍수도 자연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풍수는 뭐 어떻게 해서 풍수를 했겠습니까? 집이 없었던 시절이 뭐 옛날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움막을 짓고도 살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보호할 만한 곳을 찾았겠죠. 지금도 산에 이렇게 우리가 답사 같은 걸 가다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명당에 가깝겠다 하는 거 그냥 쉽게 알아볼 수도 있어요. 어떤 데인지 아세요? 그런 데가? 동물들이 다니다가 똥을 싸놓는 곳 같은 굉장히 그런 곳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고 좋은 곳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텐트 같은 거 치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 묘자리에서 많이 잤잖아요. 묘자리 무섭다고 우리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했어요? 묘 같은 데는 사후 죽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안정되게 이렇게 했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동네를 가다 보면 비 오고 난 후에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간다든가 그러면 볼자리 같은 데는 무조건 나쁘지만 저 산속에 저기 산소 하나 쓸만한 장소가 있나 없나 한눈에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김이 안개처럼 모락모락 올려 펴져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혈자리는 맺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찬 기운이 아니고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비 내리고 뭐 이렇게 그 안개가 이렇게 와서 안개가 올라오는 거하고 그 모락모락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풍수에 관심을 가지고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우리 동네 이렇게 다니다가도 늘 비 올 때라든가 눈 올 때라든가 뭐 날이 맑을 때라든가 어두울 때라든가 새벽이라든가 항상 어떠한 변화를 눈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눈의 변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다 보면 눈으로 봤더니 저기는 산이 저렇게 예쁜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안정되게 살아요. 산 밑에 살아. 산이 예쁘게 된대. 근데 산이 삐죽삐죽하게 된 데는 두 가지예요. 거기서 정말 건달이 나오든지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든지 삐죽삐죽한 산 같은 게 뭐 화산 같은 데 특히 그러고 화산을 보통 화산이라고 하면 보통 저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는 화산을 어디를 보냐면
관악산을 화산으로 봐요. 관악산이 왜요? 관악산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바위가 많잖아요. 네, 바위가 많아요. 대부분 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용어로 보면 뭐 치악산, 관악산, 뭐 이렇게 악자 들어가 설악산 전부 다 바위산이잖아요. 그걸 보통 대부분 화산. 서울 우리 작년에 갔던 거기도 이름이 화산이잖아. 어디 중국의 화산도요. 바위가 볼 수가 없이 높잖아요. 막. 우리나라 바위는 될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바위가 아니잖아. 새끼손가락도 안 돼. 작년에 같이 갔다 왔거든요. 우리 답사 거기로 갔었어요. 근데 정말 크죠. 그래서 화산 같은 데는 대부분 사람이 살기는 그래요. 근데 대부분 바위 많은 곳에 살면 병은 나게끔 돼 있어요. 오래 살면. 그래서 도인들이나 그런 데서 살고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살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뭐 기받으러 간다 막 그런 사람들이 바위한테 가잖아요. 바위 노래 가서 막 받고 없잖아요. 근데 뭐 바위에 머리 기대고 자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입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입 돌아간다는 것은 푹 맞는다는 얘기죠. 남자들 아까도 바람 얘기 조금 하다 말았는데 바람을 많이 폈어. 여자를 많이 봤어. 반드시 나이 먹어서 푹 맞아요. 푹 맞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운이 센 사람이라도. 그래서 푹 맞은 할아버지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아이고 젊었을 때 너무 기운을 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죠. 근데 자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현상이 이제 온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게 12소식계라고 써요. 팔방위도라고 하나 있고 12소식계라고 있어요. 12소식계를 가지고 이거는 그 자월이 되면은요 여기 가서 자축 인묘 해월에는 자월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곤괴가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뢰복을 얘기해요. 지뢰복. 지뢰복은 보니까 어떤 괴예요? 지뢰복. 음으로 곤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게 해월이거든요. 해갖고 쫙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뢰복하는 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음에서 하나의 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동지가 지나면 바로 동짓날까지는 음이 가장 컸다가 동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이 하나 희생이 돼요. 여기 양이 딱 있잖아요. 음간 6개에 양간이 하나가 있어요. 지뢰복이에요. 그 다음에 지택림으로 가죠. 그래서 양이 2개가 생겼어요. 지택림. 근데 여기서 또 지천태가 됐어요. 그래서 곤봉림 태까지 왔어요. 곤에서 곤봉림 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괴가 왔어요. 대장괴는 하나씩 더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계속 양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건까지 가면 여기서 대장쾌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건, 구, 둔, 비, 관, 박까지 가는 것을 이걸 소식계, 12소식계라고. 12소식계는 곤계와 건계를 가지고 이렇게 음양을 맞춰놓은 거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지 때는 음이 가장 기르기 때문에 음이 가장 기르면 동짓날은 여러분들이 뭘 드세요? 팥죽은 왜 먹어요? 팥죽은 열량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팥 안에는 팥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옛날에 귀신은 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이 양을 쫓을 때는 대부분 빨간색 오곡을 썼어요. 그래서 팥을 많이 썼어요. 스님들이 점안식 한다고 우리 부처님 점안식 한다고 그럴 때도 팥을 갖다가 팥을 탁 뿌리죠. 대부분 다른데 어디 보살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행위도 하고 소금도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누가 지금 지저분한 사람이 왔다가도 소금으로 부정 푼다고.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음의 왕인데 왜 소금으로 음을 더 하라고 그러겠어요? 음이 뭐예요? 응결된 거예요. 음이 응결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양택을 하면서 집에는 어떻게 놓고 내 집을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현관문을 청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관문을 들어올 때 좋은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나쁜 것도 들어올 때 걸러지게 들어오라고 그 현관문에다가 소금 항아리를 놓죠. 예쁜 소금 항아리를 하나 해서 거기다가 창호지를 해갖고 놓는 그런 비모도 있습니다. 그게 양의 알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태극기를 여기 아까 질문하신 태극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 태극기는 이렇게 조금 위아래가 이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간 그 그린 사람의 속마음 모르겠어요. 근데 태극기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도 그걸 바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그러하여서 이게 전부 다 8개를 가지고 했지만 거기에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라서 그냥 대부분 주역 8개는 어긋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태극기라고 하는 그 기는 뭐냐면 기라고 하는 것은 구역 표시예요. 구역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나라는 구역이 뭐예요?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우리나라 표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서울시 표시는 또 틀리잖아요. 그럼 어느 군인의 뭐 표시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깃발이잖아요. 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역을 쉽다 아니면 바뀐다 아니면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깃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이라고 하는 자체. 역이 대부분은 어떤 것을 역이라고 하냐면 음량을 맞춰서 가는 것도 역이지만 달력을 역이라고 보시면 달력은 대부분 뭐가 돼 있어요? 7요일이죠. 목화토 금수 달해. 1월 화소 목금 토잖아요. 근데 그거를 쓸 때 그냥 역이라고 표시도 하고 이게 또 왜 쉽냐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자연스럽게 내려줘요.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비를 땅이 맞고 그 땅에 있던 씨앗은 콩이 들어있으면 그 콩은 거기서 아까도 제가 했죠.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물끼리 만나서 사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콩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거기에 있던 콩 씨가 발화를 하죠. 물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냥 누가 해주겠어요. 자연이 해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물도 실제로 주고 막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이 주면 내려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극기는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에 국한돼서 맞춰서 이거는 맞고 그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은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경방의 8군괴인데 경방이라고 하는 분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효 공부하신 분 있나요 여기서? 육효 공부해 보셨어요? 육효가 뭐다라는 건 아시죠? 육효는 점이에요. 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풍수는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수도 내가 이론을 알고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선택에 초이스할 수 있는 것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점을 꼭 쳐서 이건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선택해서 가야 할 방향을 찾는 제시점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사실 이것도 아래와 위죠. 보통 십자로 많이 쓰잖아요. 하늘 땅을 십자는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 왜냐하면 십자 그럼 원이 365 지구가 돌아가는 과정 뭐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럼 이거 하늘과 땅이 돌아가는 이치를 누가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술사든지 누구든지 나든지 너든지
그래서 그 점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풍수도 어떤 사람은 그걸 점이라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초이스할 때는 그것도 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 8개를 가지고 경방의 80 이거는 아까 하도 낙서를 가지고 그 괴차도가 있어요. 순서대로 가는 거, 거꾸로 보는 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같은 8개를 가지고 소속궁 안에다 넣어놓고 쓰는 거예요. 소속궁. 소속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궁이 있어요. 건위 천. 근데 아까 그 8개는 전부 다 머릿개가 돼요. 숫개가 돼요. 그 머릿개에서 8 곱하기 8 하면 64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건궁궁괴에는 건, 태, 이진, 손, 감, 간, 곤 중에서 그건 전부 다 머릿개가 돼서 건구, 둔비, 관박진, 대유하고 그 소속궁이 있어요. 8괴의 소속궁. 그 다음에 태한테는 태군치양, 건겸, 속박, 기회 이렇게 이괴, 또 이녀정비대, 몽환, 송동환 이런 식으로 쭉 64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풍수도 하시고 역을 하시니까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 하다 보면 뭐 납갑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괴에다가 납이라고 하는 건 들였다. 어떻게 갑을 들였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보통 60갑자를 그냥 갑이라고 보통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60갑자를 괴 안에다 들여놔요. 그래서 건괴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중건천이라고도 읽고 건위천이라고도 읽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다 납갑이라는 걸 들이는데 들여오는데 무엇을 들여오느냐 갑자을축 60갑자를 들여오는데 천간과 지지를 통해서 들여와요. 그럼 여기다가 자, 인, 진, 오, 신, 수를 들이는데 여기다가 자는 갑자, 갑을, 갑인, 또 갑진, 그 다음에 여기는 임오, 임신, 임술 해갖고 붙이는 순서가 나열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개가 거기 속에 다 각자 들어오는 납갑이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몇 번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하고 그냥 자료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표라고 보시고 뭐 이런 그 다음에 8개 상징도 이제 이해하시고 오행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동안에 많이 배웠으니까. 세성이라는 거 목성과 형옥성 왜 세성이라고 했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형옥성, 진성, 태백성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또 이제 24절기가 돌아가는 자연 현상을 보시면 돼요.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월권이 넘어가는데 15일 단위다. 15일 단위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춘 다음에 우수가 오고 경칩 다음에 춘분이 오고 청명 다음에 또 고구가 오고 그래서 24절기를 이제 외우실 때는 입경청 뭐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달 순위로 하시는 거고 이부 경춘 뭐 이런 식으로 또 외우면 이렇게 24절기 외우는 방법이에요. 24절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 하고 그러니까 뭐 꼭 그리 외우지 않으셔도 이제 여기서는 상생 상극도는 뭐 다 대부분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행이 많아요. 오행이. 그래서 정오행이 있고 합화오행이 있고 이런 거는 합화오행은 대부분 아시죠? 정오행 알고 합화오행은 만약에 천간이 갑기 합했으면 합화해서 토가 되고 이러는 거 얘기예요. 이건 이제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지지도 자축합 그러면 자축합 토가 되고 합을 하고 나면 다시 화가 돼갖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합화오행이라고. 방위삼합 오행은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이래서 하는 걸 방위삼합이라고. 지지삼합은 인호술이 화로 가는 거죠.
해자축, 저 해묘미 그러면 목으로 가는 거죠. 신자진 수로 가는 거죠. 사유축 금으로 가는 거죠. 요건 삼합이죠. 나무모행 중요하죠. 근데 나무모행 써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요거는 나무모행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요거 공부를 수업하기는 조금 시간이 길고 어려운데 우리가 사주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무모행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사주를 깊이 있게는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사주에 형충, 파해 뭐 이런 걸 갖고 보는데 일단은 오행을 보지 않습니까? 오행을 보면 내 사주에 수가 없어, 내 사주에 목이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모행에는 수가 들어있을 수 있고 화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세계가 넓어요. 내가 배운 우물안 개구리로만 배우시지 말고 옛날에는 나무모행만 가지고 사주를 본 적도 있어요. 나무모행으로. 그래서 아직도 그 나무모행만 가지고도 그냥 척척 맞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왜냐하면 나무모행이라고 드릴 납이에요. 뭐를 드렸어요? 소리를 드렸어요. 그냥 글자 자체로 목화 토금수 갑을 인묘는 목이요, 병정사오는 화요, 경신 신유금은 금이요, 임계해장 수요 이렇게만 알지 말고 갑자 을축은 해준 금이에요. 갑자 을축은 나무모행으로 해준 금이에요. 갑자 을축 속에 어찌하여 금이 들어있어요. 축중 개수, 축중 신금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나무모행은 소리의 기운에 해준 금이라는 게 갑자의 생이나 을축생에는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에 금의 기운이 없는데 그렇게 갑자생이다. 그러면 소리오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리의 기운으로도 금의 작용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개 오행은 이제 알겠죠. 8개 오행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8개 오행은 건태는 금이고 화는 리는 화고 그리고 감은 수고 이런 식으로 해드렸어요. 간하고 고는 토고 그리고 이 성수오행이라고 있어요. 성수오행은 우리 수업 중간에 성수오행은 해드려요. 그리고 이게 성수오행 별자리 오행이에요. 별. 이해는 별자리 오행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간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수업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오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성오행 낙서궁을 했던 거예요. 구성오행은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는 오는 공중무 토라 그래요. 무기 토라 그래요. 무기 토. 그리고 여기는 6인데 여기는 금이에요. 금인데 플러스 금이에요. 여기도 금인데 마이너스 금이에요. 이거는 7이고 이건 6이에요. 숫자로 치면. 그 다음에 이건 8인데 간토라 그래요. 토. 여기는 9인데 화라 그러죠. 미화. 여기는 곤인데 이거는 토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진이에요. 진목궁이에요. 진목궁인데 여기는 목이라고 해요. 플러스 목. 여기는 손목궁이에요. 손목궁인데 여기는 목인데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수죠. 수인데 수나 화는 아래 위로 바뀐다고 했죠. 여기서도 보면 아래 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성오행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보보행도 우리가 공부는 홍보보행은 풍수에서는 홍보보행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이렇게 있다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오행은 반드시 쓰고요. 그 다음에 체에 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체와 용은 화가 음으로 태어났지만 양으로 쓴다. 그래서 그때 뭐가 바뀌었죠? 사주를 볼 때 화하고 오하고 해하고 자. 요것이 처음에는 양이에요. 요것이 음이에요. 근데 사용할 때는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게 음이에요.
그래서 사주 보실 때 그냥 선생님들이 자수나 오화가 들어있으면 음으로 보통 보시잖아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긴 건 자수가 먼저 생겼어요. 자주, 임묘, 진사, 오미 하다 보니까 양음 이래서 오는 양이에요. 근데 사용할 때는 오화를 양으로 안 하고 사화를 양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오행의 분류는 뭐 이거 너무 잘 알죠. 가불병정무 이음시대 개도 알고 이것도 첨간합, 지지합도 아까 말씀드린 합화하는 거고 요거는 지지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지축으로 됐죠. 대부분 이렇게 사선으로 되지 않고 합은 항상 지지합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방위오행도 아까 뭐 말씀드린 거고요. 쌍산 삼합오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 풍수할 때 요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풍수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 요것 정도 사국하고 요거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니까 요거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중에 다 나와요. 성수오행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28수는 들어보셨죠? 각함저방 신비기 하는 각함저방 신비기는 목쪽에 있는 성수다 28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현공오행은 소현공오행은 쓰는 파도 있고 안 쓰는 파도 있고요. 대현공도 마찬가지예요. 홍법오행은 대부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 이거는 지지생수나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음양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이런 거 오기에 기운에 대한 것 바람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습조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주 보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넘기시지 말고 오기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오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질병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 더 많이도 아실 거니까 이것도 그냥 대부분 넘어가시고요. 오성은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수업 아닐 때 하셨어요. 아하하고 마바파를 어떤 소리로 쓰느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어쨌든 이렇다고 하고 쓰는 사람은 수와 토가 바뀌어서 쓰는데 선생님들 지금 고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고. 진술충미를 고라고 하죠. 진술충미. 근데 진술충미 고가 대부분 오행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토. 근데 토는 고가 없잖아요. 근데 토를 어디다가 놓고 같이 고로 쓰시죠? 여러분들이? 술을 같이 놓고 쓰시죠? 대부분. 술토하고 술토를 화토 동궁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토 동궁. 그래서 술토나 술은 화의 고장도 되고 토의 고장도 된다. 그렇게 그거는 대부분 뭐냐면 사용하는 용도예요. 사용하는 용도. 채는 그렇지 않아요. 용이에요. 그것도. 채는 진이 수고잖아요. 진토가 수고잖아요. 수고. 수토동공이에요. 태어나기는. 아까 제가 자축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할 때 자가 양으로 태어났는데 음으로 쓰고 해가 음으로 태어났는데 양으로 쓴다고 그랬죠. 여기도 고를 선생님들이 사주만 배우셨을 때는 수를 갖다가 화토 동궁만 아마 익히셨을 거예요. 태어난 게 있어요. 이것도 채와 용이에요. 그래서 수토를 같이 동궁으로 씁니다. 진토를. 그러니까 진과 술은 같이 맞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거의 뭐
다 대부분 아시는 거고 여기 이제 설명했던 거고 요거 태우 염제 황제 소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한번 하시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대부분 이제 그냥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 수업을 더 교수님 수업 풀 뺏어 먹었네. 3시 10분부터 아니에요? 그래? 3시 10분부터